오늘은 1학년 4단원 기체의 압력 단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압력이 무엇이며 기체의 압력이 생기게 되는 원리에 대해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주사기가 있습니다. 주사기를 보면 주사기 바늘이 매우 뾰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사기 바늘이 뾰족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바로 피부를 뚫고 약을 쉽게 투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사기 바늘이 넓으면 피부를 뚫고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겨울철 눈밭을 쉽게 걸어가게 할 수 있는 설피라는 신발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신발인데, 이 설피를 보게 되면 설피 밑 면적이 아주 넓어요. 주사기 바늘처럼 뾰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설피는 왜 면적이 넓을까? 바로 눈밭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주사기 바늘은 뾰족해서 피부를 잘 뚫고 들어가게 하는 거고, 설피는 면적이 넓어서 눈밭을 뚫고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자, 얘네 둘의 차이점을 설명할 때 필요한 물리적인 개념이 바로 압력이라는 개념입니다. 저기 그림을 보세요. 똑같은 무게의 돌덩어리가 있는데 하나는 밑면적이 넓고 하나는 밑면적이 좁습니다. 무게가 같은 두 돌을 스티로폼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어느 돌이 더 많이 들어갈까요? 생각해 봅시다. 이 면적이 좁은 거는 주사기 바늘로 생각하면 되고, 면적이 넓은 건 앞에서 봤던 설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더 많이 뚫고 들어갈까요? 바로 면적이 작은 오른쪽 벽돌이 쉽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면적이 넓은 벽돌은 조금밖에 못 들어가지만 면적이 좁은 벽돌은 많이 들어갑니다. 자, 얘네 둘의 차이점이 뭡니까? 무게는 같아도 스티로폼과 닿는 요 단면적이 크고 작고의 차이점입니다. 즉, 벽돌이 스티로폼을 뚫고 들어가는 것은 스티로폼과 닿는 면적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똑같은 면적을 갖는 벽돌을 올려놓으면 누가 많이 들어갈까요? 무거운 벽돌이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스티로폼을 뚫고 들어가는 깊이는 이 벽돌의 무게하고도 관련이 있고, 벽돌과 스티로폼이 닿는 밑 면적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물체의 무게랑 그 물체가 바닥을 누를 때 닿는 면적하고 관련되는 게 압력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압력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 단면적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라고 표현합니다. 즉, 물체가 바닥을 누를 때 그 바닥과 닿는 단면적이 있고, 그 단면적 위에 물체의 무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단위 면적당, 즉 1제곱미터당 얼마만큼의 무게로 누르고 있느냐의 개념을 우리가 압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압력이 크려면 물체의 무게가 커야 되고, 그 물체가 누르는 면적이 작아야 됩니다. 주사기 바늘의 면적이 작은 것도 바로 요 분모값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의 크기를 우리가 압력이라고 부르고, 이 단위를 줄여서 PA, 파스칼이라고 합니다. 수학자이자 이제 물리학자인 파스칼이라는 과학자의 이름을 따와서 씁니다. 그래서 1제곱미터당 얼마만큼의 힘으로 누르고 있느냐? 그러면 좁은 면적에 최대한 많은 무게를 집중시킬 때 압력이 크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일로 돌아봤을 때 얘는 좁은 면적에 큰 힘으로 주는 거고, 얘는 넓은 면적에 큰 힘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압력이 큰 겁니다. 그렇죠? 또한 면적이 같아도 주사기 바늘을 세게 누르면 더 많이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압력이 큰 겁니다. 이렇게 면적과 힘의 단위로 나타내는 게 압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압력은 고체에서만 생기느냐? 아닙니다. 이 압력은 기체에서도 만들어지게 돼요. 기체의 압력이 생기게 되는 원리를 좀 살펴볼게요. 자, 여기 풍선이 들어있습니다. 자, 풍선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공기가 들어있죠. 풍선 밖에는 우리 지구 대기가 둘러싸고 있죠.
그런데 풍선의 모양이 지금 가만히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자, 이걸 좀 살펴봅시다. 왜 그런지. 자, 이게 풍선이 일정한 모양을 유지하는 그 원리를 설명하는 건데, 자, 이 초록색 동그란 거는 풍선 밖에 있는 우리 지구, 공기 입자고, 보라색 동그라미는 풍선 안에 있는 공기 입자입니다. 그럼 기체 입자들은 끊임없이 운동을 합니다. 멈춰있지 않고. 운동하는 과정에서 이 풍선 벽을 때리겠죠. 때리면서 튕겨 나갑니다. 입자들이. 그럼 입자가 이 풍선 벽을 때릴 때 풍선 벽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요? 입자가 나를 때리고 가니까, 빡 때리고 가니까 때리는 힘을 받겠죠. 그러면 이 바깥에 있는 공기 입자는 풍선을 이쪽으로 때리면서 이쪽으로 힘을 줄 테고, 안쪽에 있는 공기 입자는 바깥쪽으로 때리면서 바깥쪽으로 힘을 줄 겁니다. 그때 요 기체 입자가 이 벽을 때릴 때 벽과 닿는 면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때릴 때 힘을 줄 겁니다. 그 면적분의 그 힘의 크기를 요 기체 입자 한 개가 여기 가하는 압력이에요. 여러 개의 기체 입자들이 벽을 동시에 막 때릴 테니까 그 압력들을 다 더하게 되면 이 풍선이 안쪽에 있는 기체 입자로부터 받는 총 압력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밖에 있는 기체 입자가 만드는 압력도 같은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근데 바깥에 있는 이 기체 입자가 만드는 압력과 안쪽에 있는 기체 입자가 만드는 압력이 똑같으니까 풍선이 어느 쪽으로도 움직이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겁니다. 만약에 안쪽에 있는 기체를 제거시키면 기체 입자가 벽을 때리는 게 좀 줄어들겠죠. 입자가 줄어드니까. 안쪽에 압력이 줄어드니까 기체 바깥쪽의 압력이 커서 풍선이 오그라드는 거고, 풍선을 불어넣으면 기체 입자가 많아지니까 벽을 더 많이 때릴 테고, 그럼 압력도 커질 겁니다. 그래서 풍선이 바깥으로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이렇게 결국 기체가 압력을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체 입자는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그 운동하는 과정에서 벽과 충돌을 합니다. 충돌하는 과정에서 힘을 주고 그 힘을 주는 면적이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이 벽 입장에서는 이만큼의 면적에다가 힘을 주고 기체 입자가 날아가니까 얘는 이만큼 면적에다가 힘을 받는 겁니다. 즉, 요 면적당 힘을 받는다는 거니까 이게 압력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체가 압력을 만드는 원리는 기체 입자의 운동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그 운동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니까 압력이 발생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특별히 우리 지구 대기권에 있는 기체가 만드는 압력을 우리가 대기압이라고 불러요. 저 풍선 밖의 공기 입자가 만드는 압력이라고 하고, 다시 정리하면 지구 대기를 구성하는 공기 입자가 만드는 압력, 이걸 대기압이라고 부릅니다. 기체 입자가 만드는 압력의 원리를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 기체 입자가 벽에 충돌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기체 입자가 벽에 가하는 압력은 커진다. 기체 입자의 운동으로 발생하는 충돌 때문에 압력이 생기는 거니까 당연히 그 충돌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벽 입장에서는 더 큰 압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와 있죠. 기체의 압력은 입자의 충돌로 인해 생기는 것이므로 충돌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압력은 커진다. 그래서 이 충돌하는 횟수에 따른 기체 압력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이 뒷단원에서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거는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을 배우기 전에 기체가 어떻게 압력을 발생시키는지에 대한 원리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압과 기체 입자가 압력을 만드는 원리를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압력의 단위는 파스칼을 쓴다. 단위 면적당 힘의 크기. 그래서 압력의 크기 비교하는 요 주사기 바늘하고 설피 예시까지도 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기체의 압력이 발생하는 원리랑 압력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보일 법칙에서 만나요. 안녕.